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무생활 영어로 상담하기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9번째 재미재능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재능형 우선 이름을 통해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키워드는 재미와 재능입니다. 무슨 뜻이냐? 재미재능형은 인생의 키워드가 재미라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되고 싶어 합니다. 일도 재미있고 즐겁게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재미있고 즐겁고 싶어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한 재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도 잘하고 배우는 것도 잘 배우고 이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특성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네, 첫 번째 그 말씀드렸죠. 재미있고 신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재미없는 거, 지루한 거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에도 이 재미를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좀 말이나 행동이 좀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말장난도 좀 잘하는 편이고 이렇게 묵직하고 무게 있는 것과 좀 거리가 있는 편이겠죠.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뭐 다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내일은 내일 해가 뜨는 거야, 이런 편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신나게 사는 것이죠. 자,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그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에서 배짱이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재미재능형이 되겠습니다. 재능이 많고 머리질이 빠릅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르고 일처리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말을 굉장히 빨리 알아듣습니다. 금방 파악을 합니다. 좀 어려운 상품을 소개해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담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빠르게 시작을 하는데 끝마무리를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하는 것은 잘하지만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어도 뒷부분을 읽기 좀 힘들어한다든지 일을 해도 마무리짓기 힘들어한다든지 이런 특성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재정적으로는 어떨까요? 먼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 현재의 만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미재능입니다. 해주실 것이 많이 있겠죠? 이런 특성을 가진 재미재능을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재미있고 신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하실 때 공포 마케팅이 잘 안 통합니다. 고객님, 암 발생률이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저한테는 안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재미재능형이 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안정환 신형과 좀 비교가 되시죠. 안정환 신형은 최악의 경우 생각한다면 재미재능형은 최선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위험을 대비한다기보다는 미래에 더 즐거운 삶, 미래에 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보장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말을 하더라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연금보험 왜 들어야 될까요? 안정환 신형은 나중에 비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가입을 한다면 재미재능형은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고 재미있게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신나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는 것을 상담하실 때 꼭 기억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나 행동이 좀 가벼운 편인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건성건성 넘어가는 책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할 건 다 하셔야 됩니다. 대충대충 듣는 것 같더라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야 될 거 다 하셔야 되고요. 절차 있는 거 그대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건다고 해서 나도 같이 대충대충 한다? 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크레임이 된다든가 불만이 된다든가 아니면 상담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건성으로 듣는 것 같더라도 나는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 파악의 일처리가 빠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에 대한 이해도 빠릅니다. 금융에 대한 이해도 빠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정확히는 하되 구구절절 풀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이 설명서 더 붙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본 내용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하는데 오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간이 긴 상품보다는 단기 상품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긴 상품과 단기 상품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야 되겠지만 관심은 짧은 거에 더 관심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뭔가 위험에 대한 대비보다는 여행 상품 같은 즐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먼 미래보다 현재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그냥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통계를 통해서 노후가 어떤지 그냥 지금처럼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걸 그려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럴 때 이런 게 필요한데 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해력은 좋기 때문에 이해하고서 반응을 할 것입니다. 재미재능형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은 재미있고 신나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비, 어려운 얘기, 어두운 얘기 이런 얘기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얘기 지금처럼 즐겁게 계속해서 살아가시죠 라는 제안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상품 제안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 대충 된다고 해서 대충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내가 할 것은 다 하셔야 된다. 그 다 안 듣는 것 같이 보여도 다 듣고 있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작했다고 해서 시작을 잘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할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끊어서 단기로 아니면 단기 상품을 이어가는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에만 집중해 있는 고객에게 미래를 수치적으로 또는 맵을 통해서 보여줘서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미재능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로써 9가지 재무 유형 하나하나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들 다 기억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그 뒷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재능형 기억하셔서 상담하실 때도 계약하실 때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